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35분 비트코인 현재 8,070만원대.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좀 빠져준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이전에 상승했을 때 여기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쭉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8%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8%, 최종적으로 이제 크게 눌린 끝자리까지 보시면은 요 자리까지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폭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조정의 가능성을 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65,000달러 찍고 나가지고 살살살살 내려오다가 이제 하방으로 빔이 이렇게 쭉 쏟아졌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살짝 이제 바닥이 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약간 이제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 15분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부터 약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는 하는데 조금 약합니다. 원래는 사실 뭐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척을 하면서 숏을 모아놓고 이제 그 숏을 터트리는, 위로 터트리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보통 이런 식의 급격한 음봉을 찍어 내릴 때는 이 4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도 보통 바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좀 바로 좀 이렇게 좀 크게 내려 찍은 다음에 그래도 바로 V자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그 정도의 반등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좀 바로 안 나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약반등이 있긴 했지만 요 정도는 사실 떨어진 폭에 비하면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후에 눌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추세를 바로 살리는 움직임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상방으로 가려는 힘이 좀 약하다. 대신에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한번 누르고 가는데, 사실 이 정도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아직까지 조금 믿을만 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이제 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려 찍고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여기 쌍바닥 자리 56,000짜리죠.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이 56,000달러가 1차 반등 이후에 한번 크게 눌린 마지막 저점 자리거든요. 여기서 65K, 65,000달러 이렇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56,000달러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좀 강력할 수가 있다. 다만 어쨌거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이 또 저점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V자 반등으로도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아마도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스닥 열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오늘 미국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좌지우지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좀 낙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그래도 좋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나스닥 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잘 해준 상황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움직임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발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올려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아도 조금 하방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뭐 요 정도 자리를 유지한다거나 조금 내려간다라고 해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에 또 이제 내일 불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엔비디아 쪽 실적 발표가 사실 전 세계가 조금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일단 나스닥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강한 반등세 직전에 여기 자리 고점 자리까지 좀 넘겨놓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조금 빠지고 있지만 어제도 사실 상승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다. 살살 여기를 이제 전점 찍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나스닥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조금은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래도 현재보다 14% 정도는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조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왜 빠졌냐? 일단 저는 화요일부터 이제 슬슬 내려가는 이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좀 가파르게 이번에 좀 하락이 나왔었다는 거. 물론 가파르게 올리기도 했지만, 근데 올라가는 데에는 나름 근거가 있었거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설, 다가오는 금리 인하,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세,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낙차를 49K까지 주고 나서 반등하는 그 추세 안에서 한번 눌렸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N자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때 직전에 이제 계속 못 뚫던 62K를 한번 뚫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는 6만에서 5만 8천 정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직전에 여기서 56K에서 큰 반등을 줬듯이 바닥이 잡히는 구간이 58K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미 화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이 조금 이 구간에서 좀 천천히 나왔지 않습니까? 내려가다가 한번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N자로 꺾여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올라간 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롱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좀 진입을 해보려고 했던 롱 청산을 좀 한 번에 일으켰다. 그래서 이 차트의 형태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하방 빔과 요 당시 있었던 이 하방 빔이 조금 좀 비교할 만하다. 내린 하락폭 자체가 이 당시에는 이제 마이너스 4%대 이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에 4.4%를 내렸고, 이번에는 4시간 동안 4.3%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하락폭으로만 본다면 좀 비슷하고, 이제 봉의 형태도 보시면은 일자로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가 조금 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V자로 말아 올리고 이후에 추세를 또 이제 방향을 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V자로 오늘 밤에 62K까지 올려준다, 혹은 61K 좀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런 V자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당시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려찍기 바닥, V자 골파기 바닥이 형성이 되고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추세를 살리는, 어차피 이제 9월 18일 FOMC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는 뭐 주가도 조금 빠질 수 있고 비트코인도 조금 빠질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가면은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우리가 호재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50bp를 내릴 경우입니다. 지금 3분의 1의 확률로 50bp를 인하할 확률이 지금 상당히 조금 올라왔어요. 25bp 인하할 확률이 63%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반반 확률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확률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50bp 내리면서 이제 한 번에 또 빅롱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빅롱 9월 18일 FOMC에 맞춰서 빅롱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눌러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공포 분위기 한번 조성을 하죠. 내려놓고 한 번 더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한 번 더 이런 저점 갱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매물대는 세력들 기준에서 보면은 한번 깨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면 56K를 한번 깨고 나서 가파르게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는 저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해볼 수가 있다. 바로 오늘 밤 V자 반등 주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과 함께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내리면서 56K 여기를 쌍바닥을 찍어주고 올릴 것이냐, 아니 마지막은 여기 한번 깨고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린다라는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직전에 이제 저점을 찍어줬던 바로 이 49K를 찍어주면서 터진 이 엄청난 거래량과, 사실 내려간다라고 해도 다시 49K를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해도 여기 자리겠죠. 여기 그러니까 크게 역회된 숄더를 그린다라고 하면 54K 정도를 다시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직전에 여기 56K 저항 지지죠. 지지도 한번 이탈을 시키고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랬을 때의 저점은 여기 54K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지만은, 그만큼 공포감도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찍은 저점 자리 58,500짜리는 손절을 잡고 V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손익비상으로는 조금 유리한 전략이 되겠다.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일봉 마감을 봐야 됩니다. 어설프게 뭐 시간봉 마감 이런 거로는 이제 추세를 돌릴 수가 없고요. 하방 빔이 일단은 크게 뽑힌 자리에서 우리가 괜히 이런 자리에서 롱 치려고 뭐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확실한 아랫꼬리, 그러니까 일봉을 그냥 다 말아 올리는, 거의 3분의 2 정도를 말아 올리는 이런 이제 아랫꼬리 봉이라든지 요런 봉이라든지 요런 봉, 절반 정도 말아 올린 봉, 여기도 마찬가지 아랫꼬리가 달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찍고 아랫꼬리를 심하게 달아준다? 그럼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양봉 마감을 해줄 때 요렇게 바닥 찍고 나서 요런 식으로 양봉까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꼬리 저점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조금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바닥이 잡히는 구간, 일단은 지금 구간이죠. 58,500 손절을 잡고 롱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오늘 밤까지 보고,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충분히 비트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65K까지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나름 잘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못 올랐다고 봅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을 준 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맞지만, 기존의 이런 고점 자리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7만 달러 수준 정도까지는 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5K에서 이렇게 좀 크게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꺾인다라고 해도 한 번 더 어느 정도 요런 구간에서 횡보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7만을 찍어주면서 결국에는 7만을 한번 찍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9월 18일 정도 금리 인하에 맞춰서 25bp를 내리는 것도 물론 뭐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50bp를 내릴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이 9월 18일, 9월 중순 정도의 어떤 좀 강력한 상승 랠리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 나오는 하락은 그때 올리기 위한 살짝 눌림, 왜냐면 이 구간에서도 눌러놓고 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저점까지 깨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눌러놓고 공포감 심어주다가 또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이 지금 8월은 이번 주 해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토요일 31일자로 8월 월봉이 마감이 되고 9월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9월 초반부에 또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만약에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50bp 인하 확률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9월달을 큰 변동성, 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 이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될 조정이 나왔다. 여기서도 10% 정도의 조정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고점 돌파 해놓고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나왔다는 측면이 이 구간에서의 조정과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의외로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우리가 짧게 손절 잡고 롱 한번 노려봐도 되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보고 상방으로 그래도 62K까지의 반등 오늘 밤에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여기서 좀 더 내린다라고 해도 여전히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다, 요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5.4%가 빠진 음봉으로 어제 마감을 했죠. 근데 이더리움은 더 빠졌습니다. 8.3%가 빠지면서 올라갈 때는 비트보다도 못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비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의 주체도 비트도 비트지만 이더리움이 심하게 빠지고, 또 재단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 중요 지지선이죠. 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었는데, 요 지지선 2,500달러 선을 이탈을 하면서 2,400달러까지 찍고,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랑 같이 소폭 조금 상승은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주봉상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꼬리 저점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3번 정도 찍어주고 요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직전에 요 자리에서도 이 자리, 이 2800짜리를 계속 좀 지켜주면서 꼬리까지 먹어주면서 이제 삼각수령 하방 돌파를 할 것처럼 하다가 추세를 상방으로 트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꼬리를 위협한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저점이죠. 2111달러가 지금 저점으로 찍혀가지고 아랫꼬리 끝자락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 자리를 또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깰 것처럼 하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좀 더 이제 많이 내려오면서 하락 분위기를 좀 더 이제 부추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솔라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 나름 솔라나는 이 많이 올린 고점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자체를 크게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빠진 거에 비해서 솔라나는
또 덜 빠졌거든요. 6%, 6.5% 정도 이제 빠진 일봉을 어제 마감 음봉을 쳤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도 조금 방어력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몰리면 또 가스비도 올라가고, 사실 이더리움 킬러로 나온 솔라나가 밈코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좀 굳혀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이제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가져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좀 독식해왔던 그런 자리를 솔라나가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하고 들어왔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약간의 이제 지각 변동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아서 헤이즈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달나라를 간다,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연준은 막대한 화폐를 찍어내면서 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막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투더문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행, 영국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런 단기적인 조정, 단기간 급락해서 많이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최근 비트코인이 형성하고 있는 이 박스 내에서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지금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는 10%, 많게는 여기까지 이제 조정,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한 이제 롱 스퀴징, 작정하고 이제 롱을 한번 청소하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보는데,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30%까지의 이런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갈 때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작게는 10%, 많게는 마찬가지 이번도 저점 대비해서 65K까지 32%를 올린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엔 이 박스 내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지만, 이 추세를 바뀌어서 쭉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천장 72K에 물려있는 굉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72K를 뚫어내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돈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취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이런 횡보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박스에서 좀 크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모아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려가면은 다시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올립니다. 내려가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가고 있지만 내려가면 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사고 내려가면 더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량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300만원은 그냥 이제 매수해 놓는데, 크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더 사고, 한 200만원 더 사고, 200만원 더 사고, 뭐 또 200만원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1000만원까지 매수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매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평단가 자체가 낮아지고, 거기서 다시 반등을 주면 다시 팔고, 1000만원 샀으면 700만원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300만원만 또 다시 남겨두고, 그런 식의 사이클을 이제 돌린다라고 했을 때 계속 내려가면은 저점을 깨긴 하지만 내려갔다가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80K, 90K를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횡보가 굉장히 좀 지루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월봉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8월에 보여주니 거대한 아랫꼬리, 그리고 이제 49,00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의 N자 파동을 그려줄 것이다. 이제 뭐 올해 연말 랠리로 이렇게 좀 나와주면 좋겠지만, 올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내년에는 충분히 이런 그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알트들도 뭐 이제 크게 조금 내려갔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알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에이브 같은 코인들 많이 안 내려갔고, 기타 다른 알트들도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하락폭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코인들 보시면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비트가 올라갈 때도 사실 제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할 만한 코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반등이 셌던 이런 수위라든지 수위도 여기서 이제 비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비트 이더 빠지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서 횡보 오래 하면서 잘 지지해줬던 1115원 라인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좀 한번 깨고 올라갈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름 조금 선방을 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팬들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팬들도 요 당시 보시면은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에 팬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죠, 요때 팬들. 요때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눌리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팬들도 이후로 조금 나름 그래도 알트 중에서는 반등이 좀 나온 코인이었다. 그리고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코인을 보셔도 지금 바닥을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어쨌거나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는 더 떨어질 자리보다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다 높다라는 거 보는 거죠. 요런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알트들이 지금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더리움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또 이더리움이 다시 오늘 밤에 그대로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시장에 이제 남아 있고, 특히 알트들은 어차피 지금 많이 떨어져서 다 바닥자리다. 더 떨어질래야 떨어져 봤자고 올라갈 자리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알트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알트는 생각보다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3개월, 6개월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트는 그 안에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워졌고, 선물 시장의 움직임, 막 이제 50배, 100배까지 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고배 물량을 이제 청산하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많은 반면에 알트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합니다. 애초에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뭐 100배를 치려고 해도 100배를 칠 수가 없고, 많이 이런 이제 알트들, 시총 작은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봐야 20, 30배 정도 진입을 할 수 있고, 그조차도 이제 많은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물 시장에서의 위아래 흔드는 움직임 자체가 알트에는 조금 안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한번 방향을 잡았을 때 조금 위아래로 흔들기가 비트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방향 잡으면 가고, 방향 잡으면 내려가고, 방향 잡으면 올라가고, 방향 잡으면 내려가는. 그래서 역추세가 알트는 굉장히 조금 무섭고 사실 하면 안 되죠. 알트에서 이 역추세, 특히 알트를 숏을 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간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숏을 친다라고 해도 그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추가 상승도 나오고, 뭐 다만 이제 뭐 최고점을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빠질 때는 크게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방향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앱토스를 예를 들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 영상마다 알트가 이제 바닥이다,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6개월은 지금과는 반대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눌린 앱토스도 물론 갈 수 있고,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수위,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제 선물 쪽에 상장이 좀 안 되어 있는 이런 보라 같은 업비트에서 움직이는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 바닥을 다 찍고 있습니다. 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9원인데, 이런 것도 뭐 큰 금액은 위험할 수 있지만 소액으로 담아놓고 뭐 200원에서 240원 정도에 매도해야겠다, 이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런 에이브 같은 코인도 에이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의 흐름, 최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 계속 강조를 드렸죠.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에이브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점 돌파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 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입할 때는 짧게 차라리 16만원 정도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것. 내려면 올라가고, 내려면 올라가고, 내려면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 손절을 잡고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또한 체인링크의 주봉 보시면 체인링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눌렸으면은 다시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 직전에 여기서 이제 요 자리까지 반등 이렇게 줬듯이 체인링크도 조금 더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2만원 정도,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알트들이 이제 방향을 좀 돌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방향이 조금 폭발하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9월 중순 FOMC를 기점으로 뭔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1월 5일 미국 대선 기간과 맞물려서 통상적으로 지금 올해 반감기에다 미국 대선까지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반감기 있는 해에 미국 대선이 좀 항상 있었죠. 4년마다 열렸으니까 4년마다 반감기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반감기 이후에는 다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ETF까지 승인되었고 엄청난 물량, 보시면 전체 ETF가 지금까지 흡수한 이 비트코인의 총량을 따져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창시자 혹은 하나의 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거의 이제 80% 가까이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 세계적인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재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우상향하는 관점,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비트겟에서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텔레그램 시그널 봇, 요게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비트겟 거래 시그널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좀 제공한다, 그런 툴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겟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다 이제 영어로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텔레그램 어플을 좀 까신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신호를 제공하거나 신호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조금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8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또 이벤트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유저 그리고 초대자 보상이 이런 식으로 소정의 보상도 이벤트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조금 내용을 축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겟 텔레그램 시그널 봇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렸고요.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서서히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밤에 조금 V자로 말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요 58,500짜리 지켜주면서 좀 반등해줄 수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 있고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가파른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 나올 때 좀 같이 움직이면서 조금 가파르게 반등해줄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카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